안녕하세요. 기초수학의 김하나 선생님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 선생님과 함께 도형 같이 정리해 볼 건데요. 초등학교 도형은 굉장히 많은 단원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과 함께는요, 그냥 간단하게 용어들을 정리해 보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 중학교 과정 할 때 도형 나오면 다시 한번 크게 정리를 해 드리니까 같이 간단하게 용어 정리들을 한다라고 생각하고 공부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넘어가 보시면 일단 제일 중요한 도형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건 각이겠죠. 네. 각에 대해서 먼저 선생님하고 알아볼 건데요. 각이란 한 점에서 근 두 직선으로 이루어진 도형이다. 저는 처음에 각이 도형이다라는 걸 알게 된 게 물론 당연히 처음에 초등학교 때 배웠겠지만 각이 도형이구나라는 게 굉장히 새로웠거든요. 네, 각은 어떤 도형이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 있는 도형들을 이루는 일부이다라고 같이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각이란 이 두 개의 직선이 한 점에서 만났을 때 네, 그것을 말하는 게 각이고요. 각도란 그 두 개가 이렇게 만났을 때, 네, 이렇게 만났을 때 벌어진 정도를 우리가 각도라고 한다. 이렇게 공부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각들이 우리가 이제 앞으로 배우게 될 도형에서 어떤 역할들을 하는지 그것을 같이 분류를 해 봐야겠는데요. 각은 크게 이렇게 크기에 따라서 분류를 네 가지로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로 기준이 되는 건 0도, 그리고 90도, 그리고 180도다. 이렇게 세 개가 기준이다 라고 이제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0도란 말 그대로 벌어진 게 하나도 없는 정도고요. 90도는 우리가 굉장히 잘 알고 있죠. 이렇게 직각을 말을 하고 있고 180도는 평평한 각을 말합니다. 그래서 먼저 정리를 해보자면 90도는 직각이다. 그리고 평각은 평평한 각이다 해서 180도를 말한다. 자, 그러면 여기에 우리가 모르는 예각과 둔각이란 이제 두 가지만 남게 되죠. 그럼 예각이란 무엇일까? 예각이란 예자가요. 예리하다 할 때 예자와 똑같겠죠. 그래서 아주 예리한 각을 말을 하는데 예리하다라는 정도가 과연 얼마만큼이 예리한가? 사람마다 너무 다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약속을 했습니다. 어떠한 기준이 있냐면요. 0도보다는 크고 그리고 90도보다는 작은 각, 즉 0도에서 90도 사이의 각을 우리는 예각이라 하자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자, 예리한 각이다 라고 생각하면 굉장히 쉽게 외울 수 있을 것 같고요. 둔각이라는 건 그럼 반대로 그렇죠. 둔한 각이다 라고 봐주시면 되겠죠? 자, 그럼 둔한 게 과연 어느 정도가 둔한지 좀 모르겠잖아요. 그쵸? 그래서 보면은 아까 말씀드린 이 기준 사이에 있는 걸 우리가 둔한 각이라고 하자. 즉 90도보다는 더 벌어져 있는데 너무 많이 벌어지면 안 되고 어디까지만? 그렇죠. 평평하기 직전까지만. 그래서 직각과 평각의 사이에 있는 각. 정리를 해드리면은 90도보다는 크고 그리고 180도보다는 작은 각을 우리가 둔각이다 라고 하자 약속을 했습니다. 자, 한자를 사용했기 때문에 우리가 기억하기에 크게 어려움은 없을 것 같아요. 그쵸? 자, 앞으로 우리가 오늘 도형 정리를 할 때 예각, 직각, 둔각은 계속 나올 거니까요. 아주 자연스럽게 습득이 될 때까지 한번 눈으로 봐주시는 게 좋겠고요. 자, 그러면 우리 각을 배웠으니까 다각형에서 가장 첫 번째 삼각형의 성질을 먼저 알아봐야 되겠죠. 삼각형이란 말 그대로 삼각 세 개의 변으로 이루어져 있는, 그래서 각이 세 개가 있는 이런 도형을 말합니다. 자, 그러면 삼각형이란 말 그대로 변 세 개만 모이면 무조건 삼각형을 만들 수 있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자, 삼각형의 조건이다 라고 나와 있는데요. 우리 중학교 과정에 가면은 삼각형 결정 조건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세 개의 변이 이루어졌을 때 어떨 때 삼각형이 안 되는지 선생님이 가지고 와봤는데요. 여기 이렇게 나무 토막이 3cm짜리, 6cm짜리, 그리고 9cm짜리 이렇게 세 개가 있습니다. 보이시죠? 이걸 가지고 오른쪽에 옮겨서 이렇게 삼각형을 만들어 보려고 해요. 당연히 안 만들어지겠죠? 왜죠? 전체는 그렇죠. 9cm고 여기서 요만큼이 예를 들어 3cm면 남은 건 6cm. 즉, 이 두 개의 나무 토막이 이렇게 만났을 때 직선의 형태가 되기 때문에 얘는 삼각형 형태가 나올 수 없다라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볼까요? 다각형이란 이렇게 막혀 있어야 돼요.
예를 들어 어떤 부분이 이렇게 뚫려 있는 건 우리가 다각형이다 라고 하지 않습니다. 완벽하게 변으로 막혀 있는 도형을 말하는데, 자, 3과 6을 더하면 딱 9가 되기 때문에 여기다가 내가 나무 토막을 겹쳐 놓으면 각도가 없어서 도형이 될 수가 없겠죠. 그쵸? 그래서 조금이라도 각도를 만들기 위해서 살짝 이렇게 들어 올려 본 그림입니다. 그림 이해 가시죠? 이렇게 들어 올려 봤더니 어떤 부분이 생기더라? 그렇죠? 이렇게 빈 부분이 생기게 될 수밖에 없다. 왜? 더해서 같아졌기 때문에. 자, 그래서 결정 조건인데요. 삼각형의 결정 조건은 이러한 이유 때문에 아무리 긴 변이라 할지라도, 즉 가장 긴 변의 길이가 어떻게 나머지 두 변의 합보다 어떻게 돼야 된다? 반드시 짧아야지만 된다라는 겁니다. 자, 즉 이게 9cm가 아니라 예를 들어서 8cm만 된다면 이렇게 한번 잘라볼게요. 이렇게 8cm만 된다면 요만큼이 없어지겠죠? 여기까지만 된다라고 하면 요 나무 토막이 이렇게 옮겨지게 돼서 이렇게 딱 붙을 수 있는 삼각형이 되겠다. 이게 이렇게 옮겨지니까. 그래서 이게 바로 삼각형의 결정 조건이다 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가장 긴 변의 길이가 나머지 두 변의 길이의 합보다는 언제나 작아야 된다. 같아도 이렇게 안 된다 라고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하고요. 자, 그리고 삼각형의 내각의 세 내각. 자, 세 각이라고 나오는데요. 우리 중학교 과정에 가면 세 내각이라고도 합니다. 같은 말이고요. 내각이라는 건 안에 들어간 각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삼각형의 세 내각의 크기의 합은 몇 도다? 180도다. 이거는 공부하다가 조금 지루하실 때 이렇게 종이를 약간 이건 너무 예쁜 정삼각형 형태죠. 이거 말고 좀 삐쭉삐쭉하게 아무렇게나 아무 삼각형이나 만든 다음에 중앙에 점을 하나 콕 찍어가지고 이렇게 막 찢으시면 돼요. 이렇게 대충 찢어가지고 각 세 개를 합쳐보면 언제나 이렇게 180도가 된다라는 거 눈으로 실제로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삼각형의 세 각의 크기 합은 언제나 몇 도다? 180도다 라는 거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자, 중학교 1학년 과정하고 연결이 되는 내용이고요. 자, 그럼 삼각형의 성질과 삼각형의 세 각의 크기 합을 알아봤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삼각형을 분류를 한번 해볼 거예요. 삼각형의 분류를 해볼 건데 삼각형의 분류는 기준이 있겠죠. 언제나 분류는 기준이 있지요. 첫 번째 기준은 각의 크기에 따른 분류다. 그래서 각의 크기, 우리 앞에서 배웠던 세 가지, 예각과 직각과 둔각 삼각형 이렇게 세 가지로 분류를 할 수 있더라 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예각이란 아주 예리한 각, 0도에서 90도 사이의 각을 우리가 예각이라고 하죠. 그렇기 때문에 예각 삼각형이란 모든 각이 전부 다 예각일 때, 모든 각이 전부 다여야 됩니다. 하나가 예각일 때 아니고요. 모두 다 예각일 때 우리는 이걸 예각 삼각형이다 라고 해요. 그 이유는 조금 이따 보시면 알 수 있을 거고요. 자, 그럼 두 번째 직각 삼각형은요. 한 각만 90도면 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삼각형의 세 각의 합은 우리가 180도라고 했죠. 그쵸? 그러면 직각이 두 개가 있을 수 있을까요? 삼각형에? 두 개면 이미 180도가 돼버리기 때문에 세 각이 존재할 수 없겠죠. 그쵸? 그래서 직각은 한 각만 직각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한 각이 직각인 삼각형을 우리가 직각삼각형이라고 부르자 약속을 했고요. 그리고 둔각은 뭘까요? 그럼 둔각 마찬가지로 각이 크기 때문에 역시 하나밖에 둔각일 수가 없겠죠. 그쵸? 하나만 둔각일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한 각이 둔각인 삼각형을 우리가 둔각삼각형이라고 하자. 자, 그럼 선생님 첫 번째 예각삼각형을 말할 때 반드시 세 개가 모두 예각이어야 된다 라고 강조를 해드렸습니다. 그 이유는 뭘까요? 그렇죠. 여기 보시면요. 직각삼각형이든 둔각삼각형이든 어디에나 예각은 존재합니다. 그쵸? 그래서 예각이 두 개가 있고 뭐 하나가 있다라고 해서 예각삼각형이다라고 하면 안 된다라고 기억해 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예각삼각형은 어떻게? 세 각이 모두 예각이어야 된다. 나머지는 한 각이 직각이면 직각삼각형, 한 각이 둔각이면 둔각삼각형이라고 하자. 이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되셨죠? 자, 그리고 우리 용어 정리가 목표이기 때문에 하나만 더 정리를 해보면요. 직각삼각형에서 직각과 마주본, 즉 이 삼각형에서 가장 긴 변, 이걸 우리가 뭐라고 부르죠?
네, 빗변이다 라고 부릅니다. 되셨죠? 여기까지 정리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러면 삼각형은 과연 각의 크기로만 분류를 할 수 있겠는가? 우리 들어보신 적 있을 거예요. 예각 이등변 삼각형, 직각 이등변 삼각형 이렇게. 자, 그래서 마찬가지로 네, 변의 길이에 따른 분류 역시 가능하다. 그럼 삼각형 하나를 딱 봤을 때 각으로도 분류해 주셔야 되고요. 변으로도 분류를 해 주셔야 됩니다. 변에서의 분류는 딱 두 가지가 있는데요. 이렇게 두 변의 길이가 같은 삼각형. 두 변의 길이가 같은 삼각형을 우리가 어떻게? 그렇죠? 이등변. 두 개가 같다. 그래서 이등변 삼각형이다 라고 부릅니다. 자, 이등변 삼각형의 성질은요. 보시면 이렇게 세 가지가 있어요. 예각 이등변 삼각형, 둔각 이등변 삼각형, 직각 이등변 삼각형. 아, 각의 분류와 변의 분류는 또 다른 분류이기 때문에 네, 한번 이렇게 분류가 됐다고 해서 변으로 분류할 수 없는 건 아니다 라는 거 아시겠죠? 이렇게 예각 이등변, 둔각 이등변, 직각 이등변이 모두 다 존재할 수 있구나 라는 거 체크해 주시고요. 자, 그러면 두 변의 길이가 같은 걸 우리가 이등변이다 라고 한다면 우리는 세 변의 길이가 같은 삼각형도 존재를 하겠죠? 그것은 바로 이름이 정삼각형이다 라고 부르는 거죠. 우리 정다각형 들어보신 적 있을 거예요. 자, 정다각형의 정의는 전부 다 모든 변과 모든 각이 같은, 그래서 우리는 종류가 삼각형, 사각형, 오각형, 육각형 전부 다 정삼각형, 정사각형 모두 다 존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요 정삼각형은 세 변의 길이가 같고요. 뿐만 아니라 세 각의 크기도 역시 모두 다 똑같이 60도로 같다까지 기억해 주시면 좋겠죠. 자, 그럼 선생님 여기서 하나 문제를 내볼 건데요. 여기 60도, 60도, 60도. 왜? 세 각의 합이 180도니까 나누기 3 해주시면 60도라는 거 알 수 있을 거고요. 그럼 이 삼각형은 여기 이미 답이 나왔으니까 예각삼각형이라고도 부르고요. 하나 더. 이등변이라고 할 수 없을까요? 자, 정삼각형은 과연 이등변 삼각형일까? 맞죠. 왜? 정삼각형은 세 변이 같기 때문에 두 변이 같아요 라는 말도 틀리진 않습니다. 두 변만 같아요 라고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보시면요. 정삼각형은 두 변의 길이가 같기 때문에 이등변이라고도 할 수가 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정삼각형은요 우리가 앞으로 배우게 될 이등변 삼각형의 성질을 모두 다 가지고 있다 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공부하실 때 조금 더 편리하실 겁니다. 자, 이렇게 선생님하고요 삼각형 전부 다 정리해 봤고요. 자, 이거 외에 조금 더 깊은 내용은 중학교 2학년 과정하고 연결이 되기 때문에 우리 중등강에서 같이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우리 사각형 한번 정리를 해봐야 되겠죠? 네, 이등변 삼각형 선생님이 교재에다 실어놓은 내용인데요. 한번 정성질 다 같이 정리해 보시면서 넘기시면 되겠고요. 네, 사각형 같이 정리해 보시면요. 사각형의 내각의 합은 360도다. 자, 삼각형 앞에서 배웠는데요. 삼각형의 세 각의 합은 몇 도였더라? 그렇죠? 180도였다. 자, 그러면 사각형의 4개의 각의 합은 몇 도다? 360도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지금 확인하는 방법은요. 이게 우리 초등학교 과정의 도형을 전부 다 정리하는 거기 때문에 초등학교 방법으로 선생님이 여기다 이렇게 넣어놨어요. 똑같이 중앙에 점을 아무 데나 하나 찍어서 아무렇게나 이렇게 찢어주시면 돼요. 꼭 반듯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렇게 찢어가지고 4개의 각을 한 모퉁이에다가 이렇게 모아봤더니 원이 되더라. 아, 360도가 되는구나. 이렇게 확인해 보시면 가장 쉽고요. 자, 이거 외에도 이거는 중학교 1학년 과정하고 연결이 되기 때문에 하나만 짚어드리면 한 개의 꼭지점에서 이렇게 대각선을 하나 그어주시면요. 네, 사각형이 지금 삼각형 2개로 분류되는 거 보이시죠? 나눠지는 거 보이시죠? 그래서 삼각형에 이렇게 세 각, 그리고 옆에 있는 삼각형에 또 다른 아무거나 이렇게 세 각. 그럼 삼각형이 몇 개? 네, 2개가 되기 때문에 삼각형이 2개가 되기 때문에 2배인 360도다. 이렇게 공부하는 게 중학교 방법이 되겠죠. 같이 연결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이 방법을 이용하신다면 이제 오각형, 육각형 전부 다 내각의 크기의 합도 우리 같이 공부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가장 기본적으로 삼각형과 사각형의 내각의 합은 해보지 않아도 그냥 180도, 360도 딱 나와야 되는 수준이기 때문에 이 방식으로 선생님이 눈으로 딱 들어오게 확인을 한번 시켜드린 거고요.
자, 그럼 사각형 역시 우리 같이 종류를 봐야 되겠죠? 자, 우리 교과과정에 나오는 사각형을 전부 다 넣어봤어요. 여기 보시면 사다리꼴, 평행사변형, 마름모, 직사각형, 정사각형이 나와 있죠. 네, 이게 초등학교부터 이렇게 정의하고 생김새하고 대각선의 성질까지가 모두 나와 있습니다. 같이 꼭 정리를 해주셔야 됩니다. 사다리꼴은 간단히만 정리해 보시면요. 마주보는 한 쌍이 평행하다. 그리고 평행사변형은 어떻게? 마주보는 그렇죠. 두 쌍이 평행하다. 우리 마주보는 두 쌍의 변, 마주보는 변을 우리가 또 다른 용어로요. 대변이다 라고도 부릅니다. 자, 그럼 마주보는 각은 뭐라고 부를까요? 마주보는 각은 그렇죠. 대각이라고 하겠죠. 이런 간단한 용어들 같이 정리해 보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 마름모는 네 변의 길이가 모두 같다. 자, 가끔 가다가 정사각형하고 혼동하실 수 있는데요. 마름모는 어떻게? 변이 같습니다. 앞에서 정삼각형 얘기하면서 같이 짚어드렸죠? 정삼각형, 정사각형, 정오각형, 즉 정다각형들은 변뿐만 아니라 뭐도 같아야 됩니까? 그렇죠. 각도 전부 다 같아야 돼요. 그럼 마름모는 어떻게? 마름모는 네 변이 같은 겁니다. 그럼 각이 이렇게 다른 것도 역시 그렇죠. 마름모에는 들어가겠죠. 자, 그럼 직사각형은 어떻다? 직사각형은 반대로 네 각이 모두 같다. 몇 도로? 90도로. 그래서 직사각형이 되고요. 정사각형은 두 개를 모두 다 합쳐놓은 거죠. 네 각이 모두 직각으로 같고 네 변의 길이가 모두 같다. 자, 이 말은 앞에서 이등변 삼각형과 정삼각형의 성질처럼 마름모의 성질도 가지고 있고 직사각형의 성질도 가지고 있으니까 정사각형은 거꾸로 마름모다 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렇죠? 그리고 정사각형은 직사각형이다 라고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나와 있는 사각형의 종류들은요. 전부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선생님이 지금 이렇게 세 개만 연결해 드렸는데요. 평행사변형이 마주보는 두 쌍의 대변이 서로 평행한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자, 그러면 이 아래에 있는 모든 도형들 보시면 전부 다 평행한 거 보이시죠? 즉, 이 아래에 있는 이 세 개의 도형은 전부 다 그렇죠. 평행사변형이다 라고 말할 수 있고요. 반대로 또 사다리꼴은 한 쌍만 평행해도 된다. 즉, 평행사변형도 역시 거꾸로 사다리꼴에 들어가겠죠. 자,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요. 선생님하고 오늘은 간단한 용어 정리만 하기로 했기 때문에 이렇게 용어들 정확히 알아주시고요. 선생님 부탁드리는 거는 그냥 용어만 알고 끝이 아니라 이런 관계에 대해서도 한 번쯤은 생각을 해보시고 그리고 중학교 강의를 들으시면 훨씬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뒤에 선생님이 이렇게 사각형의 종류들 한번 정리를, 관계들을 간단히 해봤습니다. 보시면요. 일반 사각형, 그냥 4개의 변으로 아무렇게나 둘려있는 게 사각형이죠. 네, 사각형이고요. 거기다가 이렇게 조건을 하나씩 추가하면은 이런 도형들이 된다라고 이렇게 관계를 같이 공부해 주시는 게 훨씬 도움이 되겠다라는 걸 앞에서 말씀드린 거고요. 자, 관계를 이렇게 화살표로 어떤 조건들이 추가가 되는지 써보는 것도 굉장히 도움이 되고요. 이게 완벽하게 이해가 되신다면 네, 요렇게 포함 관계를 봐주시는 것도 좋습니다. 자, 이게 큰 동그라미가 작은 동그라미를 안에 포함하고 있는 형태의 그림인데요. 보시면 정사각형은 이렇게 직사각형과 아까 말씀드린 마름모의 공통점들이 들어있다 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이 세 개의 도형은 전부 다 어디에? 이 빨간색 평행사변형에 들어가는구나. 왜? 두 쌍이 평행하니까요. 마찬가지로 사다리꼴은 한 쌍만 평행하면 되기 때문에 이 모든 걸 보라색이 다 포함을 하고 있는 거 보이시죠? 자, 그리고 아무리 이름이 이렇게 다양하더라도 결국에 얘네들은 전부 다 사각형의 종류들입니다. 그쵸? 그래서 전체 파란색 동그라미 사각형에도 포함이 되는구나. 이렇게 포함 관계까지 정리가 되신다면 훨씬 사각형 이해하기가 쉬워지실 거라는 말씀입니다. 자, 이렇게 사각형의 포함 관계 같이 정리해 봤고요. 우리 평면도형에서 빠질 수 없는 게 원이 되겠죠. 앞에서 말씀드린 건 다각형의 종류, 삼각형, 사각형까지 같이 공부를 해봤다면 이제 다각형이 아닌 원에 대해서 같이 정리를 해볼 건데요. 자, 원의 정의가 있습니다. 일단 제일 중요한 건 평면 위에 있어야 된다. 평면, 이런 면 위에 있어야 되고요. 한 점으로부터 어떤 기준이 있습니다. 점으로부터 거리가 같은 점들로 이루어진 곡선을 우리가 원이라고 한다.
자, 실제로 초등학교에서 원 공부할 때 선생님들이 어떻게 가르치시냐면요. 운동장에다가 이렇게 못 같은 거 크게 하나 딱 박아주시고 여기다 실을 매가지고 팽팽하게 담겨서 아이들한테 이렇게 허리에 묶어주시고 한 바퀴를 돌아보라고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 네, 같은 거리를 가진 똑같은 실로 연결된 이런 원의 형태를 아이가 그릴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아이들에게 교육을 하는 선생님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원의 성질이죠. 한 점으로부터 뭐가 일정하다? 거리가 일정하다. 이게 바로 원입니다. 자, 선생님이 처음에 평면 위에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게 평면이 아니라 이렇게 공간상에 있게 되면 원이 아니라 구라는 우리가 알고 있는 공 모양이 되기 때문에 그거는 뒤에서 같이 정리를 해드릴게요. 자, 원에는 이렇게 일정한 거리가 존재하기 때문에 특별한 용어들이 있는데요. 우리 보시면 어떤 가운데 기준이 되는 걸 우리가 뭐라고 한다? 그렇죠? 원의 중심이다 라고 불러주시면 되고요. 이렇게 허리에 묶은 실의 길이, 즉 일정한 거리를 뭐라고 한다? 거리를 원의 반지름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지름은, 원의 지름은 반지름의 몇 배? 2배가 되겠죠. 이 전체가 바로 원의 지름이 되겠고요. 그리고 하나 더. 그러면 자, 이건 반지름, 원의 중심. 그럼 이렇게 아이가 그린 이 동그란 형태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네, 원주라고 합니다. 원주. 전체 둘레를 우리가 원주라고 한다. 그래서 이렇게 간단히 용어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원의 중심, 반지름, 지름, 그리고 원주까지 이렇게 원 같이 정리해 봤습니다. 자, 그러면 평면 도형에서 중요한 것들 다 같이 정리해 봤으니까 이제는 네, 입체 도형 같이 정리해 봐야 되겠죠. 자, 우리가 배우는 입체 도형은 크게 기둥 형태, 이렇게 생긴 이런 기둥 형태와 그리고 뿔 형태, 그리고 조금 더 나아가서는 뭐 각뿔대, 뿔대, 원뿔대 이런 뿔대에 대해서 배우는데요. 자, 뿔대는 일단 빼고 선생님하고는 기둥과 뿔까지 같이 정리를 해보려고 해요. 자, 그러려면 일단 기본적인 입체 도형을 알고 있어야 되겠죠? 네, 입체 도형이 가장 기본이 되는 건 직육면체와 정육면체. 우리 실제로 뭐 상자 모양이라든지 주사위라든지 일상생활에서 굉장히 많이 볼 수 있는 형태의 도형이죠. 자, 그래서 입체 도형은요, 정확하게 뭐를 알고 계셔야 되냐면, 입체 도형의 용어들, 그리고 입체 도형의 뭐 둘레나 아니면 건널비, 부피 구하는 공식들,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됩니다. 선생님과 간단하게 용어 정리만 해보면요. 직육면체와 정육면체다 라고 나와 있는데 어쨌든 둘의 공통점은 그렇죠? 육면체라는 게 공통점이다 라고 정리해 주시면 돼요. 육면체, 뭐가? 면이 몇 개? 6개인 입체 도형을 우리가 육면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요. 직육면체는 뭘까요? 직육면체는 그렇죠. 면이 6개인데 어떤 면? 직사각형 6개의 면이 이루어진 게 직육면체가 되겠고요. 정육면체는 뭘까요? 정육면체는 그렇죠. 정사각형 6개로 이루어진 거.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주사위 같은 거. 네, 그게 바로 정육면체다라고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름을 외우기는 힘들진 않을 거예요. 입체 도형은 우리가 평소에도 많이 보기 때문에 힘들진 않는데요. 이렇게 용어들을 좀 정확하게 정리를 해 두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용어 보시면요. 자, 가장 많이 헷갈려 하는 게 요거예요, 요거. 이거의 용어를 잘 모르는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자, 저것의 용어는요. 자, 우리가 흔히 모서리라고 하면 뭐 모서리에 찧었다, 뭐 모서리에 뭐 다쳤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기 때문에 굉장히 뾰족하다라고 기억을 하고 계신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실제로 우리 수학 교과에서의 모서리는 네, 그 뾰족한 그 부분이 아니고요. 어떻게? 면과 면이 만나는 선분을 모서리라고 해요. 자, 보시면요. 이렇게 면이 하나 있고 또 다른 면이 있을 때 이 면과 앞면이 만나는 네. 이것을 우리가 모서리라고 합니다. 이 부분. 요게 바로 모서리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바로 모서리고요. 아, 그러면 과연 그 아주 뾰족한 그 부분은 뭐였을까? 그렇죠? 꼭지점이라고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꼭지점은 모서리와 모서리가 만나는 점. 그래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던 여기는 네, 모서리가 아니고요.
요 부분이 꼭지점, 그리고 요 길다란 부분, 즉 면과 면이 만나는 선분을 우리가 뭐라 한다? 그렇죠? 모서리라고 한다 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요. 네, 평평한 요 부분을 우린 알고 있습니다. 면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평소에 조금 헷갈리기 쉬운 것만 간단히 짚어드렸고요. 자, 정육면체도 똑같이 직육면체와 용어들은 똑같이 같겠죠? 면, 모서리, 꼭지점 이렇게 하나씩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앞에서 말씀드린 기둥하고 뿔까지 같이 정리를 해봐야 되겠죠? 자, 기둥. 일단 각기둥과 각뿔이다 라고 나와 있는데요. 자, 각기둥이다 라는 건 뭐냐면 각기둥. 굉장히 쉬워요. 각기둥은요. 이렇게 기둥 모양의 입체도형을 우리가 각기둥이라고 그래요. 자, 그러면 너무 애매하죠? 어떤 게 기둥 모양일까? 라고 우리가 이렇게 기둥들을 전부 다 세워놓고 공통점을 찾아봤더니 이 위에 있는 부분과 이 아래에 있는 이 두 부분이 전부 다 평행하고 이렇게 비스듬히 기울어져 있지 않고 평행하고 똑같은 도형, 합동인, 합동이라고 하는 거는 그렇죠? 겹쳐서 완전히 포개어지는 거, 똑같이 생긴 걸 우리가 합동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네, 위아래의 면이 서로 평행하면서 합동인 기둥 모양의 형태를 우리가 기둥이다 라고 부릅니다. 자, 그러면 왜 각기둥이냐? 각이 져 있기 때문이겠죠? 보시면요. 삼각기둥, 사각기둥, 오각기둥, 육각기둥 이렇게 기둥의 종류들이 나와 있는데 네, 기둥의 이름은 누가 결정한다? 밑면. 밑면이 모두 다 결정을 한다 라고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각기둥 용어도 같이 정리해 볼 건데요. 자, 그러면 여기 있는 것과 여기 있는 것 이렇게 서로 마주보는 얘네들이 똑같이 평행하고 합동인 기둥 형태를 우리가 네, 각기둥이다 라고 부른다고 했는데요. 자, 위에 있고 아래에 있으니까 윗면, 아랫면 또는 윗면, 밑면일 것 같지만 입체 도형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엎어질 수도 있다라는 가능성을 보고 공부를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윗면, 아랫면 아니고요. 두 개의 밑면을 갖고 있다 라고 꼭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둘 다 밑면입니다. 되셨죠? 그럼 나머지 용어들은요. 꼭지점, 모서리, 옆면 다 앞에서 배웠던 입체도형의 용어들과 똑같겠죠? 네, 하나 더. 이것을 우리가 높이라고 하겠죠. 자, 그럼 간단히 한번 정리해 볼까요? 우리 이렇게 오각기둥이 있다라고 한다면 네, 오각형의 형태. 이것을 우리가 두 개의 밑면이라고 하고요. 두 밑면이라고 하고요. 이때 밑면 사이의 거리를 우리가 뭐라고 한다? 네, 이 기둥의 높이다라고 부른다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밑면이 이렇게 두 개가 있다라는 게 조금 특이한 점이고요. 나머지는 네, 별로 특이한 게 없습니다. 그리고 옆면은 어떤 도형의 형태가 되어 있을까요? 자, 공통점을 한번 찾아보실 수 있을까요? 네, 기둥은요. 기둥의 형태인데요. 기둥은 옆면이 전부 다 직사각형을 띠고 있구나 라는 거 확인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되셨죠? 자, 이렇게 선생님하고 각기둥 간단히 정리해 봤는데요. 한 번만 다시 정리를 해보자면 각기둥이란 뭐다? 각기둥이란 이렇게 위아래의 면이 이것의 용어는 정확히 뭐라고 한다? 두 밑면인데 이 두 개의 밑면이 서로 평행하고 합동인 기둥 형태의 모양을 우리가 각기둥이다 라고 부른다. 자, 각기둥의 이름은 누가 결정한다? 밑면의 모양에 따라서 달라질 것이다. 자, 그러면 이렇게 각기둥을 간단히 정리를 해보시면은 각뿔 또한 공부하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선생님은요, 각기둥과 각뿔 따로따로 설명을 하면 공부가 조금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차이점만 간단히 말씀을 드릴 거예요. 네, 각기둥과 각뿔은요, 가장 차이점 보이시죠? 뾰족한 부분이 존재를 하고요. 밑면이 얘는 몇 개다? 밑면이 한 개밖에 없구나. 아, 이런 차이점이 있겠구나. 아, 그리고 꼭지점이라든지 모서리라든지 옆면이라든지 뭐 높이라든지 전혀 뭐 다른 용어가 아니죠. 이런 거는 똑같구나 라고 그냥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기둥과 뿔의 차이점은 뭐가 있다? 그렇죠. 옆면의 모양인데요. 자, 앞에서 우리 배웠던 각기둥은요. 옆면이 전부 다 어떤 형태? 직사각형의 형태를 띄었다 라고 한다면 뿔은 이렇게 가운데서 위에서 이렇게 모여야 되기 때문에 꼭지점에 모여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된다? 옆면이 이렇게 삼각형의 모양이 될 수밖에 없더라 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요. 우리가 앞에서 배웠듯이 모서리가 만나는 것을 우리가 꼭지점이다 라고 약속을 했었죠. 자, 여긴 꼭지점이 굉장히 많은데 이 꼭지점은 조금 특이하죠. 모든 옆면이 한 점에서 모이고 있기 때문에 우린 이것을 특별하게 각불의 꼭지점이다 라고 부르는데요. 그렇게 중요한 부분은 아닙니다. 그래서 옆면이 삼각형의 형태를 띠는구나. 아, 그리고 각기둥과 똑같이 밑면에 어떤 도형이 오느냐에 따라서 이 뿔의 이름도 달라지는구나. 그래서 밑면이 삼각형이면 삼각뿔, 오각형이면 오각뿔, 육각형이면 육각뿔이 되는구나. 이런 식으로 공통점과 차이점을 구분해서 공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선생님하고요. 각기둥과 각뿔 정리해 봤는데요. 이제 누구 차례일까요? 네, 각진 걸 해봤으니까 그렇죠. 원기둥과 원뿔까지 정리하시면 도형 정리 다 끝난다 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원기둥과 원뿔 공부 안 해도 알 것 같아요. 각기둥과 각뿔과 똑같습니다. 뭐만? 네, 밑면의 형태만 뭐가 된다? 원이 되는구나. 그러면 교재를 보시면서 쭉 읽지 마시고요. 어떻게? 네, 한번 예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죠. 그럼 똑같이 밑면이 두 개인데 원의 형태를 띠겠구나. 그쵸? 자, 그리고 옆면은 똑같이 사각형인가? 아, 그건 아니네. 이렇게 차이점을 찾아주시면 좋겠는데요. 네, 원기둥의 옆면은 이렇게 둥근 모양이 되겠죠. 나중에 추가로 우리가 배우겠지만 이 원기둥을 우리가 가운데를 이렇게 가위로 잘라서 쭉 펼쳐보면은 이 옆면의 형태가 이렇게 직사각형 형태를 띠게 됩니다. 이렇게 우리 종이를 이렇게 말아봤을 때 형태를 생각해 보시면 이게 종이라고 한다면 이렇게 말아주면 원기둥 형태가 되겠죠? 네, 이해하기가 굉장히 편하실 거고요. 그래서 우리는 각기둥하고 원기둥은 크게 다른 건 없구나. 마찬가지입니다. 각뿔과 원뿔도요, 크게 다른 거 없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아주 큰 차이점이 딱 하나가 보이시죠? 네, 나머지 용어에는 큰 차이가 없어요. 그냥 밑면이 원인 게 원뿔이야.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는데, 네, 원뿔만이 가지고 있는 특별한 용어가 있습니다. 바로 모선이라는 건데요. 자, 모선의 정확한 정의는 자, 이렇게 생긴 게 원뿔이고요. 모선의 정확한 정의는 원뿔의 꼭지점과 이 원의 둘레, 원 주위의 한 점을 일자로 이렇게 직선으로 연결하는 이 선분을 우리가 모선이다 라고 합니다. 그럼 이 원뿔에는 모선이 몇 개일까요? 라는 질문을 던지면 대부분 한 개, 두 개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게 아니죠. 자, 이거를 우리가 원뿔은 생활에서 우리 주변에서 많이 볼 수 있는 게 그 생일 파티 할 때 이렇게, 그쵸? 아니면 뭐 과자라든지 이런 형태의 과자들, 아이스크림 이런 거에서 많이 보실 수 있는데요. 네, 돌려보면 돌려볼수록 이 모선의 길이가 전부 다 돌아갈 때마다 보이실 거예요. 그래서 모선은 두 개가 아니라 어떤 점이든 원 둘레랑 연결을 하면 이렇게 모선이 됨을 알 수가 있을 거예요. 자, 무슨 얘기냐? 이 원뿔을요, 조금만 방향을 비틀어 보면 이게 모선이 되는 거죠. 그쵸? 그래서 두 개가 아니라 모선은 무수히 많다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각뿔에는 없는 용어이기 때문에 중요하겠구나. 어떻게? 원뿔에서 꼭지점과 원주 위에 한 점을 이은 선분을 우리가 모선이라고 한다까지 정리해 주시면 되겠죠? 자, 그렇게 원기둥 원뿔까지 알아봤는데요. 선생님 앞에서 원의 정의 하나 정리해 드렸었죠? 원이란 뭐다? 원이란 이렇게 평평한 평면에서 한 점으로부터 거리가 똑같은 도형을 우리가 원이다 라고 한다 그랬고요. 자, 이것이 평면이 아니라 어떻게? 입체 도형이 되면 뭐가 된다 그랬죠? 네, 이렇게 바로 공 모양의 형태, 구가 된다 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된다고 했죠. 그래서 구란 뭐다? 공 모양의 입체 도형이다 라고 이제 초등과정에서는 배우게 되고요. 중등과정 이상에서는 어떻게 알고 계시면 되냐면 원의 정의와 똑같다 라고 그냥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원의 정의가 뭐였죠? 원이란 한 점으로부터, 그쵸? 한 점으로부터 거리가 일정한 또는 같은 도형을 우리가 원이라고 합니다. 그럼 평면에서는 원이 되고요. 구의 정의는 뭐가 될까요? 네, 공간이라는 거는요, 우리가 그냥 이렇게 살고 있는 이 전체를 우리가 공간이라고 하고요. 평면은 그냥 이 종이 한 면, 이걸 평면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걸 우리가 구라고 한다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선생님이 왜 원하고 구를 자꾸 연결을 해드리냐면요. 용어가 똑같기 때문이죠. 그래서 구에도 반지름과 구의 중심이 존재를 하겠죠. 그래서 이렇게 똑같이 정리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선생님하고 같이 초등과정에 나오는 도형 전부 다 정리를 해봤는데요. 초등과정에서는 도형의 용어뿐만 아니라 도형의 측정이다라고 해서 뭐 주변의 둘레라든지 넓이라든지 이걸 구하는 공식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게 돼요. 물론 우리 중학교 과정 공부할 때 굉장히 많이 연결이 되겠죠. 자, 그런데 이 측정, 즉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는 그냥 뭐 둘레라든지 넓이는 전부 다 공식이기 때문에 선생님이 교재에다 그냥 간단히 넣어놨습니다. 그것은 그냥 외워주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이렇게 우리 교재 뒤에 보시면 평면도형의 넓이다 해서 삼각형의 넓이 구하는 방법, 그리고 사각형의 넓이 구하는 방법, 사각형 중에서 평행사변형과 사다리꼴, 이런 식으로 도형의 넓이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렇게 간단히 정리를 해놨으니까 꼭 전부 다 공부하고 나서 가주시는 게 좋겠고요. 그 다음에 입체 도형에서의 건널비와 부피는 어떻게 구하는지까지 이렇게 선생님 공식으로 정리를 쭉 해드렸으니까요. 같이 공식 정리 전부 다 하시고 가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렇게 선생님하고 기초수학 전부 다 같이 정리를 해봤고요. 우리 이제 다음 중등수학 강의 하실 때, 공부를 하실 때, 우리 이렇게 초등수학에서 나왔던 용어들을 정확하게 잡고 가신다면, 중학교 수학 별로 어렵지 않게 공부하실 수 있을 겁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